황교안 대표 단식이 8일째입니다. 언제까지 갈 생각일까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단식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따로 전하신 말씀은 있으세요? 거기서 건강에 무슨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손만 조금 이렇게 입을 바깥으로 이렇게 손만 조금 냈는데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야외에서 저렇게 하면요 건강에 최악화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건강을 많이 걱정하시고 이렇게 좀 합의 처리가 잘 되도록 대표께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다른 때보다 오늘 뭐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네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의장께서 좀 더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예. 황제 단식이라고 조롱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해 사과는 안 하셨습니까? 정치적 비판은 비판이고 단식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또 찾아뵙는 거는 또 도리라고 생각하며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정치인들이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는데요. 심상정 대표가 찾아간 것 참 눈길을 끄네요. 주변에서 황교안 대표 지지자들 상당히 좀 야유를 보내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8일째 접어들었는데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 얼굴도 몰라볼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얼굴이 약간 부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야외에서 노숙하면서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엔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매우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본인은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단식 계속하고 있고요. 병원으로 옮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도 찾아가서 만났는데 전 목사는 꽤 오랫동안 만났더라고요. 잠시 후에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 관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전 목사는 예상보다 상태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하라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지금 첫 번째로 제가 짚어볼 것은 이렇게 황교안 대표 혼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한국당 어떻게 이 출구를 함께 찾아야 할지,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마련해야 할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태근 의원님, 지금 8일째 접어들었어요. 항상 걱정하셨잖아요. 추운 겨울에 단식하기 힘들다고. 뭔가 좀 출구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서. 지금 벌써 단백 요구가 소변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3일이 됐다고 그러니까요. 뭐 계속 단백질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거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단식을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게 되면 사실은 이 20대 국회는 파국을 맞는 거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제일 야당의 대표가 야외에서 지금 저렇게 추운 날에 8일간 단식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선거법 문제를 합의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황 대표를 적어도 그러면 사실은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절반 이상을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합의 처리라는 것이 무조건 무슨 한국당이 안 되겠다고 아니라 예를 들면 의석수에 대한 조정 또 연동형에 대한 조정 이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일단 합의 처리의 원칙들을 합의를 보고 그러면 사실은 한국당 내에서도 그래서 공수처법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구는 아까 좀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합의 처리를 약속하게 되면 오히려 출구가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의 처리를 하는 원칙 속에서 그 속에서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은 정말 제대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집권당이 또 성과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한국당이 양보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대표가 먼저 좀 단식이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약속을 좀 해줘라. 오영식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선거법은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한 거와 다름없죠. 다만 지금 다음 달 17일 날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 처리하겠다. 그러나 기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늦어도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선거법에 대해서 집중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려는 그러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이거 그 황교안 대표 단식을 볼모 삼아가지고 계속 패스트트랙 철회, 무효, 후 협상 이렇게 이야기해버린다면 지금 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여기까지 진행된 법안들을 여야 지금 모두 그걸 다 무효하고 없던 일로 하자라고 한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선거법에 대해서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하되 언제까지 하자라고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께서는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내 리더십에 따른 분란도 사실 잠재워지고 또 물갈이 인적 쇄신 이런 목소리도 잦아든 게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 분명한 건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는 동안 국회에서 어떤 표결 강행 처리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건 정치도의적으로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표결 전국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아직도 일주일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인 수준으로 하지 말고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지금 황 대표를 병원으로 모셔야 된다. 병원행위 지금 황교안 대표의 출구다. 그래 놓고 본격적으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에 대한 협상을 전략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안을 가지고 응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될 거다. 이런 지적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와 온유철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 제1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을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 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가 완전히 침탈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황 대표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헌법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소미아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자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어저께 한아시안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시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지금 단식의 요구 조건인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된 요구에 경청하시고 응하시고 모든 것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정진환 교수, 지금 온유철 의원 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들어보면 대통령이 풀어라 이런 요구인데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무슨 군주라도 됩니까? 저는 오히려 번지수가 틀렸다고 보여져요. 이게 무슨냐면 절대 군주일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국회에서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원철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얘기를 할 때는 이해찬 당대표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실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정부 만약에 대통령을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결국 여당이 또
또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또 타협한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도 설득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벌써 8일째지요. 엄동설안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건 어찌 보면은 좀 버티기 측면이 커 보여요. 왜? 뭘 해도 지금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표결로 가도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렇다 해도 결국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지연을 시킬 수 있을지언정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또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 이것이 하나의 그 압박 수단은 될지언정 실제 실현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앞서 여러 뭐 두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은 단식을 할 때가 아니라 협상할 때다. 어찌 보면 길게 봐서요. 지금 여당이 심리적 뭐 마지노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2월 17일 뭐 이를테면 총선 예비부 등록일까지라도 협상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20여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선거법을 고리로 지금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 것이 지금 절박한 때이다. 우리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자, 황교안 대표처럼 무슨 정치를 순교자적 자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최선을 추구하되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서 정태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거법을 가지고 여야 합의 처리 정신에 맞춰서 시한을 정해놓고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설 때이다. 마냥 이를테면 버티기 전술로 일관한다고 해서 국민적 어떤 관심과 동의를 끌어내기에는 저는 대단히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황교안 대표의 행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고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단식의 그 목적이 되는 단식을 한 이유가 되는 지소미아, 뭐 공수처, 선거법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연결되는 느낌도 없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이나 전술 같은 것도 사실은 그 기반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과가 예상치 못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정치인들이 그냥 말로만 하고 그럴듯한 말로만 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가 뭐 그렇게 황교안 대표처럼 뭐 일주일씩 단식해본 경험은 없지만 단식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요. 하루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5일째보다 6일째가 훨씬 힘들고 6일째보다 7일째가 훨씬 힘들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단식하다가 이제 기독교에서 금식기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례도 가끔 있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고 얼굴만 봐도 아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정기남 교수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 다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할 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악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제 엄동설안에 그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좀 나설 필요가 있다. 네네. 오영식은 어떤 말씀? 사실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 연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단식 철회를 사실은 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가 저는 또 하나의 적기기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실 이번 단식 시작한 거는 사실은 패스트트랙 법안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좀 압니다. 정치의 속성상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과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야지 훨씬 더 정치적인 효과나 압박이 더 크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대통령께서 아유 이렇게 건강이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위중한 상황이니까 단식을 풀어달라고 대통령이 말씀만 해주면 이게 단식이 풀리는 문제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은 누가 뭐래도 국회의 시간입니다. 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되어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협상을 통해서 막든지 해야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안 되면 또 다른 어떠한 대안 카드를 세우든지 해야지. 지금은 대표의 이러한 극단적인 단식을 놓고 지금
다른 뾰족한 카드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하시죠. 자칫하면 권역기관장 할 말을 다 할 수도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권역기관장은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사회가 대통령이 한국당 주장처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못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의회의 일은 의회가 해야 되고요. 행정부 일은 행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이 여기서 황 대표 건강 악화가 우려되니 입법 절차 중단하세요라고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를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일부 그 답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정의 이 선거법 법안 처리 무산이 최종 목적이면 그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야당을 설득해서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전술로 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것이거든요. 변혁측과 보수통합 논의가 지지분한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먼저 단식장에 찾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 지적으로 그 위기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내려가는 효과도 이미 거두었고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지지도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면서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유승민 전 대표의 이 제안을 출구로 삼아서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서 협상력을 발휘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 황교안 대표, 심상정 대표가 찾아갔을 때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의 야유 소리 저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황교안 대표 지지자 측과 또 대학생 진보연합 간에 또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영상 보시죠. 지금 여기가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몽골 텐트인가요, 이게? 그렇죠. 네, 몽골 텐트고 여기 보시면은 가리지 마세요. 뭐야? 가리지 마세요. 나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 야, 나가 빨리 나가. 존만 할때 나가. 얼른 저희가 나가. 여기 온 게 통행의 자유가 있는데 왜 막으세요? 나가 빨리. 어디서 이것들이 가라고. 저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오셔서 시비 거시는지 저희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단식하고 있어서 찍잖아요. 선박을 왜 찍어? 단식하고 있으니까 찍죠. 선박을 왜 찍어? 왜 그래? 어디가 잡혀졌냐? 이쁘라. 그래가지고 나라는 저 머리에 큰 말로 기집애들이 어디야? 예, 최경철 의원 청와대 출입하고 계신데 지금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자들 많이 몰려오고 또 정광훈 목사 측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춘추관에서 이렇게 소리가 다 들릴 정도입니까? 아니, 춘추관에서는 거리가 꽤 되니까 들리질 않지만 거기 효자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 분들은 1년 내도록 그런 그 집회와 시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하지만 지금 황교안 대표도 지금 거기서 집회를 하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집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지, 그리고 결국 단식까지 하는 그 그런 의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풀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당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당대표가 지금 8일째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 소속 구성원들이 과연 당대표와 똑같은 마음과 그 결기를 갖고 있는지 저는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당번정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상대에게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당과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다른 야당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되는데 두려움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구성원들이. 그런 그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국당 구성원들이 적어도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일치 단결해서 새로운 액션을 황 대표의 딜을 이을 바톤 터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당은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다는 거죠.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다음에 내일은 뭐 할 건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당 스스로 여당에 대해서 카드를 내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부터 우리는 뭐 계속 단식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든지 강한 어떤 신호를 내야지 이 부분이 결말이 내지, 지금 한국당 스스로 지금 이렇게 간다면 결말이 나지 않고 당대표만 고통스러운 걸로 갑니다. 제가 볼 때 한국당 구성원들이 지금 당대표가 지금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원내대표 중심으로 그리고 최고위원들 모여서 빨리 결단을 내고 어떠한 신호를 내야지 지금 저렇게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 정태근.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대한민국에서 물론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력을 갖고 계신 분은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스승인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하니까 김한길 그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를 불러서 야당 대표를 같이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하자, 사법법 같은 거 양보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자.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오늘 메콩강 회의하고 이제 올라오시는데 지금 원내대표들 한번 국회 한번 오셔라. 그래서 나도 정말 이 선거법 문제는 합의 처리 이 원칙으로 가자.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저렇게 단식에 누워 있는데 그 얘기하신 다음에 한번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가시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풀릴 거라고 봐요. 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